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7대 17로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자신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미친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경기를 보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현 시점에서 NFC 이스트에서 최고의 쿼터백이 데니얼 존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뛸 수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닥 프레스캇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뭐 드웨인 해스킨스나 카일 앨런도 뭐 거의 부진하거나 또 부상으로 이제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날 경기 이제 상대 팀으로 뛰었던 카슨 웬츠도 좀 우리가 알던 카슨 웬츠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말씀해주신 이야기가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데니얼 존스 선수가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 자이언츠가 경기 내내 앞서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를 리드하면서 뉴욕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글스가 저희가 시즌 내내 얘기했지만 참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두 팀의 전력차 그리고 쿼터백의 어떤 클래스 차이도 이제 분명히 있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글스가 이기지 않을까 저도 그런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 외로 자이언츠가 리드를 한 번도 내주지 않고 뭐 10점 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데니얼 존스 선수가 인생 경기를 좀 펼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인생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존스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지난 경기에 이제 망신 그 굴욕에서는 좀 벗어났다. 그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은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장거리 러싱 터치다운을 눈앞에 두고 이제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34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 존스가 정말 성큼성큼 정말 빠르게 뛸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하체 운동을 조금 더 했는지 뭐 밸런스도 무너지지 않고 이제 엔드존 끝까지 아주 뭐 손쉽게 들어갔었습니다.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뭐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데니얼 존스였고 저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라일리 딕슨이에요. 이날 이제 펀터 라일리 딕슨이 이 4번의 펀트를 쳐서 모두 20야드 안쪽에 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려 71야드짜리 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대 진영 6야드 지점에 박혔거든요.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이 라일리 딕슨의 펀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글스의 공격을 좀 원활하게 좀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식축구 룰에서 펀트를 통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일리 딕슨의 이날 활약은 뭐 최소 뭐 3점에서 5점 정도 이제 자이언츠에게 더 해줬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라일리 딕슨이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글스였고 어쨌든 NFC 이스트 팀들끼리의 경기였기 때문에 평가를 하긴 굉장히 어렵지만 이 경기만을 놓고 봤을 땐 자이언츠 경기력이 꽤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세컨더리에서도 좋은 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브래드버리나 뭐 자브릴 페퍼스 이런 선수들이 웬치의 패싱 게임을 잘 차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이언츠가 저희가 시즌 프리뷰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댈러스의 막강한 패싱 게임을 막기 위해 세컨더리를 좀 많이 보강한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뭐 이번 경기에서 좀 효과를 드러냈다는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세컨더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 골든 테이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일단 돌아왔는데 뭐 본인이 만족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중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팀의 기강을 좀 해쳤기 때문에 자체 징계를 한 경기 정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이번 10주차 경기에 돌아왔는데 팀에서 세 번째로 많은 5번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의 캐치,
44야드로 뭐 평범한 기록을 냈는데 5번 정도 던져주면 좀 만족할런지 한번 골든테이트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뭐 어쨌든 돌아와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글스는 뭐 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지난주에 바이위크가 있었던 이글스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무기력했다. 왜냐면 이제 카슨 웬츠 선수도 얘기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알던 카슨 웬츠 선수가 아니었고 뭐 다른 선수들 이제 부상당했던 선수들 중에 복귀를 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주전 러닝백 마일 샌더스의 복귀는 어느 정도 좀 숨통을 틔워줬다는 생각이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글스가 뭐 승리를 가져갈 정도의 그런 도움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날 이글스의 뭐 부진했던 경기력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기록을 하나만 꼽자면 역시 서드다운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서드다운 컨버전 그리고 포스다운 컨버전까지 한번 합쳐서 보면 네. 12번 시도 중에 한 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포스다운 컨버전이었고 서드다운 상황에선 단 한 번도 컨버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9번 시도에서 0번이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 점을 좀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글스가 한 주 분명히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전혀 뭐 공격진의 파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앨션 제프리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뭐 많은 이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았어요. 장기간 결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무리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덕 피더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는 일단 앨션 제프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 분명히 많이 들어본 얘기를 했어요. 네, 기생충 대사죠. 그런데 뭐 이날 경기에서 제프리의 뭐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고 뭐 점차 뭐 공격 참여하는 스냅의 비율을 좀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앨션 제프리의 복귀가 얼마나 웬츠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경기만 놓고 본다면 이 경기를 패배는 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선두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흘러가서 시즌 후반기로 갔을 때 여전히 이글스가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마도 자이언츠가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글스의 남은 후반기 스케줄이 그렇게 평이하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두 경기가 지구 라이벌인 댈러스 워싱턴전인데 이 두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5경기에서는 이글스가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경기가 그렇게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5경기를 모두 지고 뭐 마지막 두 경기를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5승 10패 1무가 되거든요. 예. 이 정도로는 지구 우승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NFC 이스트의 선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양 팀의 경기였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찾아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 NFC 이스트 팀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시즌 너무 부진하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부진할까 그거에 관한 좀 흥미로운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현 이 NFC 이스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NFC 이스트 팀들 간의 지구 라이벌 경기를 제외하고 NFC 이스트 팀들이 다른 지구의 팀을 만났을 때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 네. 그거를 사실상 노가다로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는데 무려 2승 18패 1무입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1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 지금 간신히 이기는 상황인데 그 2승 1무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게 댈러스가 닥 프레스캇이 있을 때 애틀랜타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한번 거뒀던 거. 예. 그리고 부상병동 라이너스를 상대로 이글스가 이겼던 거. 그리고 이글스가 조버로를 상대로 정말 힘겨운 경기 끝에 무승부를 했던 거. 이렇게가 2승 1무거든요. 근데 지금 뭐 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펠컨스, 나이너스, 벵갈스 모두 5할 미만의 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NFC 이스트 팀들이
5할 이상의 팀들을 만났을 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이것이 지금 NFC 이스트의 현실 그리고 현주소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이글스와 자이언츠 경기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워싱턴 풋볼팀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입니다. 30대 27 이 경기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맷 프레이터가 끝내기 버저비터를 날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간 라이언스인데 사실 라이언스 얘기보다도 저는 이 선수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이제 선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 스틸러스의 주전 쿼터백 빅벤이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뽑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그 후보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팀을 무패 행진으로 이끌고 있는 빅벤에게 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또 미국 스포츠 그리고 NFL은 또 스토리를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집단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긴 기간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서 인간 승리를 통해서 돌아온 이 알렉스 스미스가 아마 NFL 사무국이 그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을 주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이는 이제 55번의 패스 시도를 해서 38번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390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터치다운도 없었고 인터셉션도 없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날짜가 2018년 11월 18일. 그러니까 거의 딱 2년 전이에요. 이때 이제 페덱스 필드에서 이제 다리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카트에 실려 나갔었는데 이 복합 골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 골절 부상에서 돌아와서 2년 만에 선발 복귀전을 치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걸로도 이제 컴백 플레이 오브 더 이어에 뽑힐 만한데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알렉스 스미스가 굉장히 오랜 기간 예. NFL에서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선발 경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 패싱 야드 기준으로는 커리어 하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렉스 스미스가 뭐 마홈스처럼 뭐 딥패스를 막 여러 번 꽂고 이렇게 많은 패싱 야드를 기록하는 유형의 쿼터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의 390야드 기록이 이제 개인 커리어 하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온 것도 대단한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되겠고 어쨌든 이 풋볼팀으로서는 사실 쿼터백 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매 경기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이 선수가 장기적인 어떤 이 플랜은 아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브리지 쿼터백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또 실력을 갖고 있는 스미스 선수라 당장의 문제는 좀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드웨인 해스킨스는 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예. 드러났고 카일 앨런은 팀에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워싱턴 팬들이 이 쿼터백 문제에 대해서 좀 골머리를 앓으셨을 텐데 일단은 좀 알렉스 스미스라는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주에 이 컨커션 부상을 입으면서 나갔던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일단 다행히 이 경기에는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튜 스태포드가 출전한 라이언스가 유리한 흐름으로 경기를 가져가겠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 뭐 그대로 경기 중반까지는 24대 3으로 라이언스가 앞서갔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손쉽게 승리를 하는 듯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알렉스 스미스가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디트로이트가 아주 힘겨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세컨더리가 그 정도 점수 차가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여유를 두고 수비를 하잖아요. 이제 빅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고 짧은 야드를 허용하면서 이제 시간을 태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그 틈을 좀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면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뭔가 한 번에 좀 좀 추격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3, 4, 3으로 라이언스가 앞서갔으니까 2, 3, 4, 3으로 4, 3, 2, 3, 4, 3으로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3, 4, 3, 2
점수차가 벌어지면 이제 홈런 스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좀 저는 비슷한 심리라고 여겨져요. 예. 그래서 뭔가 딥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인터셉션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뭐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인데 알렉스 스미스는 어쨌든 경기 결과보다는 지금 과정이 더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이 원래 하던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터치다운 한두 개만 만들어 가자 이런 좀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게 의외로 잘 통하면서 조금 이제 느슨해진 라이언스 수비를 아주 잘 공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싱과 중거리 패스들을 적절히 이제 활용을 해가면서 무려 3번이나 이제 연속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동점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승부는 미궁 속으로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저희가 가끔씩 사용하곤 하는데 정말 이제 미궁 속으로 빠진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4대 3이었던 경기가 동점이 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라이언스 팬들께는 조금은 죄송스럽지만 좀 예. 익숙한 광경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이언스가 결국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제 패하는 쪽에 이제 새드 엔딩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났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 디안드레 스위프트 얘기를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이제 라이언스가 공격권을 잡았을 때 이때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1번의 플레이로 56야드를 전진했고 이제 필드골로 다시 앞서 나갔는데 그 11번의 플레이 중에 무려 9번을 스위프트가 러싱 혹은 리시빙 공격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신인에게 이렇게 많은 공격을 맡긴다. 뭐 그 선택도 굉장히 과감했고 그 기대에 부응했던 이제 스위프트의 능력도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그 이전에 디안드레 스위프트에게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감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훈련 과정 그리고 시즌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팀 동료들과 이제 구단의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필드골을 워싱턴이 성공시키면서 동점이 된 상황에서 정말 좀 이거는 좀 납득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언스에게는 이 천만다행인 플레이인데 워싱턴 풋볼 팀으로서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이제 플레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체이스 영이었다는 것이 워싱턴 팬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 플레이를 다시 살펴보면 매튜 스태포드가 이미 공을 던진 지 한참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런데 체이스 영이 뭐 자신의 어떤 관성을 이기지 못해서 스태포드에게 컨택을 했다기보다 분명히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약간 신경질적으로 아니면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쿼터백을 히트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판진의 눈에 걸렸고 이것이 러핑 더 패서 반칙이 불리면서 라이언스가 15야드를 전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맷 프레이터가 59야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러핑 더 패서 반칙이 아니었다면 경기는 연장으로 갈 수 있었고 그랬으면 또 승부는 알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 경기력은 분명히 알렉스 스미스가 스태포드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연장으로 갔다면 아마도 워싱턴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맷 프레이터가 그 64야드 NFL 역대 최장거리 필드골을 성공시킨 선수긴 하지만 이 러핑 더 패스 반칙이 없었다면 74야드짜리 필드골을 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뭐 연장으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어쨌든 이 플레이 하나가 좀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이날 경기를 뛰긴 했는데 컨커션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빠지거나 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스태포드의 부상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경기 후에 나온 기사들을 좀 보니까 경기 중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상을 참고 뛰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뭐 스태포드의 투혼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을 던지는 오른손과 관련된 부상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태포드가 좀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가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4승 5패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참 이거는 애매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라이언스의 희망 고문은 계속된다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뭐 기쁜 소식이라면 향후 3경기 스케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펜서스, 텍산스, 베어스. 물론 라이언스가 이 팀들을 모두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행복 캐롤을 뭐 풀 가동하면 뭐 7승 5패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 팀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매치고 이런 경기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팬분들이 아니시더라도 라이언스의 지금 향후 3경기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풋볼팀과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인데요. 이날 이제 46대 23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더블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세인츠한테 뺨 맞고 팬서스에게 화풀이했다. 이런 얘기를 좀 적어와봤습니다. 그리고 벅스의 공격이 터지면 어디까지 터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일단 지난주에 워낙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영까지 털렸죠. 그 후유증에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해야 했던 템파베이였어요. 그리고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이제 관전 포인트가 돌아왔던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다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그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경기였는데 결국 템파베이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고 이제 경기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에 부진했던 톰 브레이디가 341야드 3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하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총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이제 톰 브레이디보다도 로날드 존스가 진짜 인생 경기를 펼쳤어요. 그 3쿼터 중반에 나왔던 98야드 러싱 터치다운 꼭 보셔야 되는 장면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전반까지는 17대 17로 나름 팽팽한 승부였거든요. 그랬던 이 승부의 추가 이 로날드 존스의 빅플레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템파베이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98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플레이가 역대 4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98야드 이상을 기록했던 러싱 터치다운이 딱 4번이 있는데 그 4번째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날드 존스가 이날 경기로만 한정해도 192 러싱 야드를 해줬고 시즌 전체 기록을 봐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1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미 지난 시즌 전체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러싱 야드 기준으로. 그리고 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점이 지금 템파베이가 고트라고 불리는 톰 브레디 그리고 막강한 화력의 리시버들이 즐비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러싱 공격의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 쿼터백과 리시버들의 후광을 안고 러싱 디펜스가 조금 허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 팀들이. 로날드 존스가 그 틈을 잘 파고든다면 오늘 경기처럼 이런 빅플레이들을 자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리시빙 옵션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드윈 기존의 이제 리시버 듀오에 안토니오 브라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롱크가 있죠. 거기다가 캐머런 브레이트까지. 그러니까 이 3명의 리시버의 2명의 타이트엔드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 리시버들을 정말 골고루 사용하면서 100야드 리시버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야드 이상을 기록한 리시버만 4명이 있었고 이 기록했던 3개 터치다운도 각각 다 다른 선수들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 명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래디는 패스를 던질 곳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민이죠. 정도로 네, 정말 벅스의 리시버진들이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상만 없다면 이 브래디와 이 막강한 리시버들이 벅스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예. 펜서스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지난주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했던 이제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 외에도 이날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 선수가 무릎 쪽이 좀 부상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쿼터에 이제 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네. 부상을 입고 경기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XFL 출신의 PJ 워커가 남은 경기를 치렀는데 일단 경기 후 MRI 진단에서는 뭐 아주 심각한 부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펜서스에게는 뭐 정말 다행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출전 여부는 아직 좀 확정적이지 않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브리지워터가 나올 수 없다면 뭐 PJ 워커가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5연패에 빠져 있는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주전 쿼터백이 나오지 못한다면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다음 주 출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연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될 텐데 과연 이제 PJ 워커 선수가 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로널드 존스의 러싱 플레이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존에 이 정신적 지주였었던 이 루크 키클리 선수가 은퇴를 한 이후에 샤크 톰슨 선수가 그 롤을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이 플레이에서 톰슨이 굉장히 좀 선수들에게 화를 냈다 그래요. 템파베이 이야드 진영에서 시작된 공격이잖아요. 네. 보통 공격진이 자신의 엔드존을 바로 뒤에 두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숨 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패스보다는 러싱 공격을 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 수비도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샤크 톰슨도 이번 플레이를 앞두고 이제 허들에서 그 템파베이의 예상 공격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주입을 시켜줬다 그래요. 예. 그리고 템파베이가 실제로 그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공격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전혀 막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샤크 톰슨에게는 좀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기 후에도 그 라커룸에서 동료들에게 굉장히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신력을 좀 가다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좀 팀 분위기가 와해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루크 키클리의 빈자리를 샤크 톰슨이 완전히 메우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이 단 한 번에 연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패배를 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바운스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준 이후에 곧바로 다음 경기에선 또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에게 패배라는 거는 항상 안 좋은 뉴스들을 만들고 예. 뭐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의 이번 시즌 3번의 패배는 워낙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씩 조금 짧게만 살펴보면 개막전이 이제 브레이디의 템파베이 데뷔전이었는데 많은 기대를 받았던 브레이디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었고 세인츠에게 졌죠. 네. 그리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는 무수히 많은 페널티 그리고 브레이디가 포스다운에서 이제 완전히 착각을 하는 좀 바보 같은 플레이 네. 이런 것들로 좀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서는 브리스에게 좀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공수에서 완전히 압도당하면서 정말 멘탈이 나가는 최악의 경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3번의 패배가 모두 임팩트가 있었던 벅스였는데 연패에 빠지지 않고 문제점을 바로 수정하고 나오는 모습들은 분명히 인상적이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템파베이가 7승 3패인데 그 상대 팀들을 좀 뜯어보니까
5할 이상을 하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2승 3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베이와 레이더스에게는 승리를 했지만 뉴올리언스에게 2번 졌고 시카고에게 또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성적이 좋은 팀들에게는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했다. 네. 분명히 이 점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향후 2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LA 램스, 캔자스시티 칩스 지금 상승세 그리고 또 강팀과의 대결인데 이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남은 정규리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템파베이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이날 보여줬던 공격력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에런 도날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브레이디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